창문 밖으로 석양이 질 무렵이면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소파 왼쪽 끝자리. 그 자리에 앉으면 거실 벽시계가 잘 보이거든요.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 4시 반. 딸애가 회사에서 나올 시간쯤이면 제 손은 어느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오늘은 전화하려나. 입 밖으로 꺼낸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가요. TV는 켜져 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소리가 있어야 이 정적이 덜 무겁게 느껴지니까요.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탁자 위에는 아침에 깎아놓은 사과가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딸애가 좋아하던 방식대로 토끼 모양으로 깎았는데 이젠 그 애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도 습관처럼 2개를 깎아요. 혹시나 싶어서요. 갑자기 들릴지도 모르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이 가득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다 딸의 반찬통에 싸주려고 만들어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마지막으로 들른 게 언제였더라? 2달? 아니, 석 달도 넘었나? 딸애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진짜 너무 바빠라고 해요.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 묻어나는 게 느껴져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챙겨 먹어. 그렇게 말하고 나면 통화는 금방 끝나요. 딸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는 말과 함께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남죠. 그 신호음이 귓가에서 윙윙거려요. 마치 제 존재가 통화 종료 버튼처럼 가볍게 눌려 꺼진 것만 같아요. 핸드폰을 내려다봐요. 카톡 알림은 하나도 없어요. 아들 녀석은 더해요. 전화는커녕 문자 답장도 하루 이틀씩 걸려요. 엄마 뭐해? 보내면 다음날 저녁에 회의 중이었어 유유라는 짧은 답만 돌아와요. 이모티콘 하나 덧붙인 게 전부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답장을 써요. 그래 알았어. 엄마는 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보내고 나서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봐요. 혹시 또 답장이 올까 싶어서요. 안 와요. 그냥 안 와요. 저녁 6시쯤 되면 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어나기가 싫어요. 나 혼자 먹을 밥을 차려서 뭐 하나 싶거든요. 그래도 몸은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해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쌀을 씻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싸 마이너스하고 시원하게 들려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물의 감촉. 예전엔 이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내 식구 밥을 하던 때가 그립네요. 남편이 퇴근해서 문 열고 들어오면 오셨어요? 하고 앞치마 두른 채로 반겨주던 때요. 애들은 방에서 숙제하다가 엄마 배고파 소리 지르고 저는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차릴게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던 그 시간들. 북적북적하고 시끄럽고 하루 종일 설거지에 빨래에 치이던 그때가 지금은 천국처럼 느껴져요. 혼자 먹는 밥상은 참 쓸쓸해요. 반찬 몇 가지 꺼내놓고 TV 켜놓고 그렇게 숟가락을 떠요. 입에 넣으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삼켜지는 대로 삼켜요. 밥 한 공기 다 먹기도 전에 배부른 것 같아요. 아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한 거겠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봐요. 건너편 아파트엔 불이 하나둘씩 켜져요. 저 집들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족들이 모여 저녁 먹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착각이겠죠. 이렇게 높은 층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리 없잖아요.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봐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머리엔 흰머리가 성성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어요.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서 뭔가 항상 시무룩한 표정이에요. 옛날 사진 속에 저는 참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딸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죠. 여보세요, 민지야. 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일도 힘들고 사람들 관계도 복잡하고 그런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더 미안하고 그래.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 엄마는 매일 뭐 하시며 지내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 하며 지내냐고요? 그냥 TV 보고 전화 기다리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딸애한테 엄마는 내 전화만 기다리며 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는 그냥 집안일하고 TV도 보고 그러고 지내지 뭐. 딸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귓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심심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 자꾸 신경 쓰이고,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딸을 사랑한다고, 딸 생각한다고 했던 모든 게 사실은 딸애한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외로움이, 제 기다림이 딸애를 숨막히게 하고 있었던 거죠. 민지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 열심히 해. 네, 엄마. 그럼 끊을게요. 뚜 마이너스. 또 그 신호음이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사랑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이불을 뒤척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5이었을 때 친정 어머니가 늘 너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던 말이요. 그때 저는 그 말이 참 답답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한테 엄마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제 외로움을 애들 어깨에 올려놓고 있었던 거죠. 새벽 3시 부엌에 물 마시러 갔어요. 형광등을 켜니 하얀 불빛이 눈부셨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딸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눈가에 이미 슬픔이 어려 있는 것 같았어요. 컵에 물을 따라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부터 달라져야겠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기 시작한 건요.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무겁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어제 새벽에 했던 다짐 때문이었죠. 나부터 달라져야겠다는 그 결심이요. 커튼을 확 젖혔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와마이너스하고 들어왔어요. 시원했어요.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그 공기가 제 폐 속 깊숙이 들어와서 뭔가를 깨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 오늘부터 뭔가 해보자. 근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60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만 써왔는데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림, 노래, 춤, 다 옛날에 꿈꿨던 것들이긴 한데 이 나이에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도 일단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게 될 테니까요. 옷장을 열었어요. 온통 검정색, 회색, 베이지색 옷들 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채색만 입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는 분홍색도 입고 노란색도 입었는데 말이에요. 제일 덜 칙칙해 보이는 베이지색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나가볼 만하네.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멈칫했어요. 어디 갈 것도 아닌데 화장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니야, 나를 위해 예쁘게 꾸미는 거야. 빨간 립스틱을 입술에 톡톡 찍어 발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또 봤어요. 어색했어요.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 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딩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유모차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할아버지들이 보였어요. 다들 바쁘게 혹은 여유롭게 자기 할 일을 하며 걷고 있었어요. 저만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죠. 걷다 보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가 보였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에어컨 바람이 느껴졌어요. 시원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니어 프로그램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가, 라인 댄스, 서예,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온갖 프로그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센터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 네. 그냥 좀 구경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프로그램 있으세요? 체험 수업도 있어요. 체험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도 망설여졌죠. 제가 여기서 뭔가를 배운다고? 이 나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6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으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3이요. 아, 그럼 딱 좋으세요. 다들 비슷한 또래 분들이라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젊은 직원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배우려고 오는 거구나. 그럼, 라인 댄스는 어떤 건가요? 아, 라인 댄스요? 진짜 재밌어요.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스텝 밟는 건데,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일석이조예요. 마침 오늘 오후 2시에 체험 수업 있는데 오실래요? 오후 2시. 집에 있으면 그냥 TV 보다가 졸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네,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여기 신청서에 이름이랑 연락처만 적어주세요. 옷은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고 운동화 신고 오시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설레는 건지 떨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김영희. 제 이름을 이렇게 의미 있게 쓴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와서 옷장을 뒤졌어요. 편한 옷, 운동화. 다행히 몇 년 전에 산 운동화가 있었어요. 한두 번 신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거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신어봤어요. 발에 딱 맞았어요.
점심은 대충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맛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입맛이 살아난 거예요. 후루룩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시계를 봤어요. 1시 반, 30분 남았어요.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얼굴은 자연스럽게. 립스틱은 오늘은 과감하게 붉은색으로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다들 비슷한 또래였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어떤 분은 조금 젊어 보였어요. 다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도요. 오늘 체험 수업 들으러 왔어요. 어머, 저도요. 막상 오니까 떨리네요. 우리 나이에 춤을 춘다는 게. 그러게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 선생님이 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인댄스 체험 수업 맡은 박미경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는 거예요. 춤이란 게 잘 춰야 하는 게 아니라 즐겨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신나는 트로트였어요. 옛날에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았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났어요. 자, 그럼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발을 옆으로 옮기고 손을 흔들고 돌고. 처음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왼발을 내밀어야 하는데 오른발이 나가고 손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박자를 놓치고 헷갈려하고 웃고 있었어요. 에이, 틀렸어요. 하하. 어머, 저도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다들 웃고 있었어요. 실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까르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렇게 배 터지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계속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스텝이 자연스러워지고 리듬이 느껴지고 다른 분들과 호흡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에서 땀이 났어요. 등줄기로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음악이 멈췄을 때 우린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대답이었어요. 정말로 재밌었거든요.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그냥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럼 정규 수업 등록하실 분 계세요?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옆에 계신 분들도 다들 손을 들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땀에 젖은 옷이 불편했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뺨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땀으로 조금 젖어 있었고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땀을 씻어내면서 뭔가 오래된 먼지까지 같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제 몸이 보였어요. 주름지고 처지고 늙은 몸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이 몸이 춤을 췄다니.
이 몸이 음악에 맞춰 움직였다니.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집에 있었지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엄마 오늘 댄스 수업 다녀왔어. 네, 댄스요? 엄마가요?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응, 라인 댄스라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건데 오늘 체험 수업 듣고 등록했어.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3번 다닐 거야. 헐, 대박. 엄마 진짜요? 어떠셨어요? 재밌더라. 처음엔 스텝이 하나도 안 맞아서 다들 깔깔대고 웃었는데 하다 보니까 신나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와, 엄마 진짜 좋다. 나 지금 엄청 안심되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재밌게 지내시니까 내가 더 마음 편해요.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어제만 해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됐다. 너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열심히 해. 엄마는 이제 바빠. 네. 엄마 멋있어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거였구나. 딸이 원하던 게 이거였구나.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제가 즐겁게 웃는 모습, 그게 딸을 자유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래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는 딸을 위한 반찬이 아니라 저를 위한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기로요. 마트에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카트를 밀면서 이것저것 담았어요. 신선한 야채들, 좋아하는 과일들, 그리고 오랜만에 스테이크용 고기도 샀어요. 혼자 먹기엔 사치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괜찮았어요. 제 첫 댄스 수업을 축하하는 거니까요. 집에 와서 요리를 했어요. 스테이크를 굽는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샐러드도 만들고 와인도 한 잔 따랐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첫 입을 베어 물었어요.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어제는 저 불빛들이 외로워 보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가 나왔어요. 오늘 댄스 수업 때 들었던 그 노래요. 흥얼흥얼 리듬을 타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방이 무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다음 주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또 춤을 출 생각을 하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저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매주 월, 수, 금. 어느새 라인 댄스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은 댄스 수업 가는 날인가? 를 떠올렸어요. 수업이 있는 날이면 기분이 좋았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혼자 스텝을 연습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음악을 틀고 춤을 췄어요. 하나, 둘, 셋, 넷 발을 옆으로, 뒤로 돌아서. 처음엔 거울도 없이 추는 게 쑥스러웠는데 이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이 났어요.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어머, 영애 씨 실력이 느셨네요. 수업 시간에 박미경 선생님이 제 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칭찬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어봤더라.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요. 에이, 선생님. 그냥 집에서 연습 좀 했어요. 혼자 연습까지 하세요? 대단하신데요. 이번에 발표회 있는데 영희 C센터 서실래요? 네. 발표회요? 제가요? 네. 영희 씨가 제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들 영희 씨 보고 배우고 있어요. 센터, 무대 한가운데요. 저 같은 사람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네, 해볼게요. 그날부터 연습이 더 치열해졌어요.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도 했어요. 웃는 얼굴로 쳐야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엔 거울 속 제 웃는 얼굴이 어색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웃음이 됐어요. 춤을 추는 게 즐거워서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요.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아들은 거의 연락이 없는 편이라 깜짝 놀랐죠. 엄마, 나 민수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춤 배우신다며? 누나한테 들었어. 아, 응. 라인 댄스 배우는데 재밌더라. 한번 보여주세요, 엄마. 뭘 보여줘? 춤이요. 엄마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들 앞에서 춤을 춰요? 쑥스러웠어요. 근데 아들의 눈빛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음악 틀게.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세워놓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었어요.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네 스텝을 밟고 손을 흔들고 돌아서고 처음엔 의식이 됐는데 음악에 빠져들자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즐겁게 췄어요. 한 곡이 끝나고 숨을 헐떡이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화면 너머로 아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엄마, 진짜 멋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신나게 웃는 거 처음 봐요. 그래, 엄마가 안 웃었나? 아니, 웃긴 웃으셨는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나 지금 엄청 기분 좋아요. 엄마 덕분에. 너 기분이 왜 좋아? 엄마가 행복하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엄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게 너무 미안하고 답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도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 보니까 안심이 돼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걸 엄마 스스로 하고 계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게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였어요. 제 웃음이 아이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였어요. 민수야,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춤을 시작한 거야. 너희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 사랑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춤 직접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행복하니까 아이들도 행복한 거구나. 댄스 교실에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영희 씨, 오늘 머리 했어요? 예쁘다.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미용실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요즘 영희 씨 달라 보여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이 수업 듣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는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분이었어요. 순자 씨도 그래요. 춤출 때 보면 진짜 신나 보여요. 그래야죠. 우리 나이에 뭐 아끼고 살아요. 신나게 놀아야지. 순자 씨의 말에 다들 웃었어요. 맞아요. 신나게 놀아야죠. 우리 인생인데. 근데 영희 씨, 자식분들은 뭐래요? 춤 배운다고 하니까.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해요. 제가 행복하니까 애들도 편해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우울하게 있으면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내가 신나게 놀아야 애들도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변했어요. 전화 통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엔 밥 먹었니? 힘든 일 없니? 그 같은 걱정만 늘어났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요. 민지야, 엄마 오늘 댄스 발표회 연습했는데 진짜 재밌었어. 선생님이 센터에 서라고 하셨거든. 긴장되긴 하는데 설레. 대박. 엄마 대단하시다. 센터면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발표회 언제예요? 나 꼭 볼래요. 다음 달 15일이야. 올래? 당연하죠. 나 그날 꼭 갈게요. 우리 오빠도 데리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발표회까지 한 달. 설렜어요. 아이들이 제 춤을 보러 온다니. 잘해야겠다는 부담보다는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행복하게 춤추는 엄마의 모습을요. 발표회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안무도 더 복잡해지고 대형 이동도 많아지고 표정 연기도 신경 써야 했어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웠어요. 뭔가에 이렇게 몰입해 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땀에 젖은 얼굴, 숨가쁘게 헐떡이는 모습. 근데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분을 만났어요. 동네에서 오래 산 윤 여사였어요. 어머, 영애 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요즘 통 안 보이더라고. 아, 윤 여사님. 요즘 좀 바빴어요. 댄스 배우고 있거든요. 댄스? 어머, 우리 나이에 춤을 춰요? 윤 여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네, 춤춰요. 엄청 재밌어요. 윤 여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에이, 나는 됐어.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을 춰. 창피하잖아. 전혀 안 창피한데요? 오히려 춤추면서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윤 여사는 어색하게 웃더니 자리를 떴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 나도 저랬겠구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렵고 남의 시선이 무섭고 창피하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지금 저는 달라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제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행복한 게 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 알아요. 발표회 일주일 전 최종 리허설이 있었어요. 무대에 서니까 긴장됐어요. 조명이 눈부셨어요. 관객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발표의 날엔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심호흡을 하고 첫 스텝을 내딛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분들과 호흡도 딱딱 맞았어요. 우리는 한 팀이었어요. 춤이 끝나고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영희 씨, 센터에서 정말 빛났어요. 발표회 때도 이렇게만 하면 대성공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참 예뻤어요. 예전에는 이런 하늘도 보지 못했어요. 집에만 갇혀서 창밖만 바라봤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밖을 걸어요. 하늘을 봐요. 바람을 느껴요. 살아있어요. 진짜로 살아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예전엔 텅 빈 집이 너무 싫었어요. 적막하고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고요하지만 편안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거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또 콧노래가 나왔어요. 발표의 음악이었어요. 토마토를 썰고 양파를 볶고 파스타 면을 삶았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어요. 면을 삶는 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어요. 토마토 소스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입맛이 돌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저를 위해서요. 접시에 파스타를 담고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뿌렸어요. 바질잎도 올렸어요. 근사했어요. 레스토랑 음식 같았어요. 포크를 돌려서 면을 감아 입에 넣었어요. 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과 치즈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어요. 완벽했어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여유로웠어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야.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TV는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어요. 예전에 저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랑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엄마 외로워. 엄마 심심해. 엄마는 너희밖에 없어라고 말하면서요. 그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한테 제 삶이 있어요. 제가 즐기는 일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편해진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핸드폰을 봤어요. 딸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엄마, 발표에 정말 기대돼요. 우리 엄마 최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서로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게 사랑이구나.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기대돼. 너희들 보는 앞에서 신나게 춤출 거야. 많이 웃어줘.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모레도 발표의 날도요. 제 인생이 기다려졌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들도 행복하다. 내가 신나게 놀아야 아이들도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산다. 이제 알았어. 노는 게 효도다. 그렇게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을 기다리며 발표회를 기다리며 제 새로운 인생을 기다리며요. 발표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좋은 날씨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늘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샤워를 하면서 연습했던 안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스텝, 턴, 손동작. 다 외웠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발표회용으로 새로 산 옷이 걸려 있었어요. 밝은 빨간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화려하면서도 단정했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봤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빨간색이 제 얼굴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아이섀도를 살짝 올렸어요. 립스틱은 옷과 어울리는 레드 컬러로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예뻐 보였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빛이 났어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빛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오늘 발표회 맞죠? 저 지금 오빠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어머, 벌써?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잡아야죠. 엄마, 우리 제일 앞자리에서 볼 거예요. 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발표회를 이렇게 기대해 주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조심히 와. 엄마 멋진 모습 보여줄게. 당연하죠. 우리 엄마 최고예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이 오는구나. 제 춤을 보러 오는구나. 집을 나서기 전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공간이 감옥 같았어요. 외로움과 적막함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 이곳은 제가 춤을 연습하고 음악을 듣고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됐어요.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할 수 있어. 즐기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커뮤니티 센터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와 계셨어요. 다들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순자 씨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영애 씨. 오늘 완전 여신이세요. 에이, 순자 씨도 멋있으세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그치? 나도 오늘을 위해 준비했어. 우리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날이 또 있을까 싶어. 대기실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다들 긴장하면서도 신났어요. 서로의 머리를 만져주고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았어요. 영희야, 애들 왔다. 순자 씨가 무대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커튼 틈새로 객석을 살짝 봤어요. 앞쪽에 딸 민지와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핸드폰으로 무대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왔구나. 저를 보러 왔구나. 엄마 봤어? 저기 딸아들이 와 있네. 행복하겠다. 응, 정말 행복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화장 지우면 안 되니까요. 박미경 선생님이 대기실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5분 후에 시작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아시죠? 다 잘하실 거예요. 오늘은 무대를 즐기세요. 선생님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우리는 팀이었어요. 함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객석이 어두워지고 무대 조명이 켜졌어요. 사회자의 멘트가 들렸어요. 다음은 라인댄스 팀의 행복한 우리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조명이 눈부셨어요. 제 위치인 센터에 섰어요. 객석을 봤어요. 민지와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귀를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심호흡을 하고 첫 스텝을 내딛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몸이 음악을 따라 움직였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느꼈어요. 리듬을, 박자를, 이 순간을요. 옆에서 순자 씨와 다른 분들이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였어요. 숨도, 움직임도, 미소도 함께였어요. 돌아서는 동작에서 객석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미소 짓고 있었어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입을 벌린 채 감탄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왔어요. 팔을 크게 벌리고 돌아서는 동작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 쳤어요. 제 안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살아있음을, 행복함을, 자유로움을요. 마지막 포즈를 취했어요. 음악이 멈췄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폭발하는 박수 소리.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땀에 젖었지만 행복했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딸과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민지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진짜 멋있었어요. 저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민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진짜 프로 같았어요. 민수도 엄지를 치켜들며 웃었어요. 아들의 그 웃음이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울면 어떡해요. 화장 다 번지겠어요. 아이고, 그러네. 근데 행복해서 그래. 너희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고마운 건 저희예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편해져요. 엄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신나게 사시고 계시니까. 딸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아이들이 저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저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사는 거요. 민지야, 민수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너희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행복한 거더라. 엄마가 신나게 놀아야 너희도 마음 편히 너희 삶을 살 수 있는 거더라고. 맞아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아이들과 댄스팀 사람들이 함께였어요.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영애 씨 딸아들 정말 잘생기고 예쁘네요. 에이, 별 말씀을요. 순자 씨 아드님도 진짜 멋있던데요. 다들 자식 자랑을 했어요. 근데 예전처럼 나는 자식만 바라보고 산다는 식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도 응원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다음 발표회는 언제예요? 저희 또 보러 올게요. 석 달 후래. 그때는 더 멋진 춤 보여줄게. 기대할게요. 그리고 엄마, 제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 춤 배우신다고. 다들 부러워하던데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고요했어요.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충만해서 그 여운이 집 안가득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찍은 영상을 봤어요. 민지가 보내준 거였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춤추는 모습이요. 저게 나야? 믿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제가 맞나요? 몇 달 전만 해도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만 보던 제가요? 영상 속 저는 자유로웠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살아있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예쁜 밤이었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내 나이에 무슨 춤을 춰라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식들 걱정에 발목 잡히지 않고요. 제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해요. 제가 신나게 살면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 나는 알았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거구나. 나이 들어서도 설렐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게 내 아이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걸.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댄스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들 최고였어요. 다음 발표회도 같이 해요. 우리 팀 최고. 사랑해요, 여러분.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다들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이뤄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겼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개운했어요.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어요. 뭔가를 이뤄낸 뒤에 그런 피로감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 걱정은 그 애들 몫으로 남겨두세요. 당신이 우울하게 집에만 있으면 자식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당신의 외로움이 자식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짐이 돼요. 대신 오늘 당장 당신을 설레게 할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춤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림도 좋고, 운동도 좋아요. 뭐든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핑계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당신이 신나게 웃으면 자식들도 웃어요. 당신이 새로운 걸 배우면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해요. 당신이 행복하면 자식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거예요. 노는 게 효도다. 자식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당신의 희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이에요. 당신이 신나게 사는 모습이에요. 통장 잔고보다 더 큰 유산은 당신의 웃음소리예요. 우리 엄마는 늙어서도 저렇게 즐겁게 사셨지라고 자식들이 회상하는 그 기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까르르 웃는 그 에너지가 자식의 인생에 닥칠 시련을 이겨낼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러니 오늘부터 노는 부모를 선언하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세요. 뭘 하며 놀지 고민해 보세요. 체험 수업도 들어보세요. 두렵지만 용기 내세요. 첫 발이 가장 어렵지만 내딛고 나면 다음은 쉬워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이 편안해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자식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나아요. 저는 오늘도 제 아이들에게 돈 대신 삶의 활기를 상속하고 있어요.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다는 희망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당장 뭔가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을 설레게 할 그 무언가를요. 당신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해져요. 특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노는 엄마, 노는 아빠가 되세요.
저는 오늘도 춤춥니다. 웃으며 신나게 자유롭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얘들아, 엄마는 노느라 바쁘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신나게 사세요. 당신의 웃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마이너스 김영희 올림.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또 춤을 출 거예요. 또 웃을 거예요. 또 살아있음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행복한 꿈을 꾸며.